그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다음 주부터 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오가 부분 개편을 하거든요. 저 잘리나요? 왜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아니요라고 대답해 드리려고. 네, 저는 살아남았나요?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월드톡톡은 워낙 인기 코너이기 때문에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개무량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거는 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나 이런 거를 보고 파악을 한 건가요? 네. 고정 청취층 그렇죠. 그리고 팬심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봐야죠.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질 높은 네, 정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왜 좀 개선할 점에 대해서 또 카톡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깜짝 놀랐습니다. 코너에 대한 애정이 이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코너에 대해서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분들이 참 드물거든요. 그렇죠. 우리 역시 이현웅 아나운서. 제가 후배를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배그패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배그패커.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좀 생소하네요, 단어가. 말 그대로요, 배그, 구걸하는 백패커, 여행객을 말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길에서 종이박스 같은 데에다가 저는 세계 여행자입니다. 여행비가 필요해요. 라는 식의 문구를 적어놓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버는 경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 배그패커가 최근에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로 보면 정말 여행은 계속 하고 싶은데 금전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보는 시선이 별로 곱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배그패커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아시아인들이 서양인, 특히 백인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이용해서 쉽게 돈을 얻으려는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창 무전 여행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돈 없이 배낭만 메고 여행을 떠나서 뭐 농촌에 가서 일손을 돕고 하루 자거나 뭐 밥을 그 집에서 얻어먹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그래서 뭐 무전 여행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구걸 행위를 하는 게 또 문제가 된 적이 있긴 했습니다. 네, 저는 이 무전 여행을 네. 경험을 하셨거나 네. 해보신 것처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약간 과거형처럼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는 전혀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없는데요. 그 시기가 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한 8090 시기쯤에 이 무전 왜 그런 여행이 의도로 물어보시죠? 아니 그냥 혹시나 저는 해보셨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했는데 네. 그 이전 진영 아나운서보다 좀 이전에 유행했던 그렇죠. 무전 저는 여행이 2000년대 대학 다녔는데요.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무전 여행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손을 좀 돕고 밥을 먹는다던가 잠을 한숨 잔다던가 이런 거를 부탁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사실 요즘 우리 분위기로 보면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간 경계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무전 여행 이런 거는 좀 꿈꾸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 말씀드린 배그패커 이게 무전 여행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세계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나 기념품 같은 거를 팔거나 아니면 뭐 기타를 치면서 버스킹을 해서 그렇게 돈을 얻는 경우는 뭐 양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냥 정말 당당히 구걸만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배그패커들을 두고 프로거지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권 국가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유명 관광지 발리에서 배그패커가 많아지니까 네. 인도네시아 출입국 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구걸을 하다가 적발되면 각 해당 대사관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놨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700 이상의 현금 제시를 요구하면서 최소한의 여행 여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도 배그패커로 의심되는 관광객이 입국할 때 체류 기간에 맞는 현금 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죠. 입국 과정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확인을 그렇죠. 하고 구걸 행위로 문제가 되면
그 해당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뭐 대부분은 지금 배급 해커들을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태인데요.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국가들하고 반응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베트남 관광진흥청 부국장 같은 경우는 배급 해커들은 주로 젊은 층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을 통해서 베트남 곳곳을 누비고 이를 SNS 등에 올려서 베트남 관광을 장려하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럴수록 더 많은 관광객이 유도가 된다라고 하면서 굳이 제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시하느냐 아니면 좀 제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좀 보는 사람마다 약간 아직까지는 시각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아시아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배급 해커 이야기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에 3개월 동안 태어난 아이가 모두 남자 아기였다는 놀라운 기록을 보인 인도의 한 시골 마을 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 기사들 검색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3개월간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다 한쪽 성별일 수가 있죠? 뭐 아마 들으시면서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인도 북부에 위치한 우타르카시 지역의 132개 마을에서 지난 3개월간 216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모두 남자였습니다.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운 이 같은 성비가 나타나자 지역 당국은 의심을 품고 조사에 나섰는데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거 좀 냄새가 나죠. 네, 뭐 인도야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성별을 확인을 해서 낙태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낙태 자체가 지금 불법이고요. 네. 이번에 소개한 곳과 같은 시골 지역일수록 아무래도 좀 불법 낙태가 만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는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현재 인도 인구가 13억 명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6,300만 명 가까운 여성이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인도를 포함해서 중국도 그렇고요. 뭐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등이 대표적인 신생아 성비 불균형 국가로 꼽히는 나라들입니다. 뭐 기술도 발전하고 산업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렇죠.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런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나라들이 많네요. 뭐 그런 기술 발전, 뭐 산업 형태가 바뀌는 것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데요. 네. 이런 인도의 남아 선호와 관련해서 신분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이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카스트 제도를 보면요.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집안 배경과 관계없이 가장 아래 천민과 동격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가 결혼을 할 때는 이렇게 천한 사람을 받아주어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결혼 지참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지참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네. 인도 평균 서민들의 5년치 수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딸을 낳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딸을 기피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딸 이렇게 딸부잣집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재앙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좀 경계를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남자 그리고 여자 아이가 다 있는 집안은 서로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보낼 경우에는 지참금을 보내야 되지만 네. 만약에 서로 결혼을 시키면 지참금을 그냥 뭐 퉁치는 우리말로 하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뭐 어찌됐건 요즘은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뭐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해 보이는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월드톡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네, 예고에서 나왔던 바이칼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가면요, 시베리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물이 깨끗하다는 평을 듣는 바이칼 호수가 있습니다. 진영 아나운서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가보진 않으셨고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네. 근데 가시려면 조금 서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바이칼호를 대표하는 희귀 물고기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고요. 수질도 악화되는 등 현재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문제는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 뭐 수심이 깊은데 깨끗해서 그 깊은 바닥까지 다 보여서 그렇죠. 워낙 유명한 건데
여기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그래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현재로서 추정하기로는요, 뭐 불법 어획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아니면 썩은 조류의 확산, 관광객들의 쓰레기 투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 생물학자는 인근 마을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이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근데 정확하게 현재 뭐 어때서 이렇게 됐다라고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대표적인 관광지가 오염이 되면 국가 차원의 뭔가 대책 마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러시아는 일단 이 바이칼호를 1999년부터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호하고 있고요. 네. 오염이 이렇게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2012년에는 바이칼 정화 작업에 260억 루블, 우리 돈으로 하면 5천억 원 정도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최근에 푸틴 대통령은 바이칼호 보호를 국가적 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들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클 것 같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지금 유명 헐리우드 스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요. 왜 하필 디카프리오인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는 지난 1998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서 1억 달러를 모아서 환경 프로젝트에 지원한 바가 있고요. 또 올해는 기후변화 대응 펀드에 고문을 맡기도 하는 등 이 환경 운동의 좀 열성적인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할머니가 러시아인이다 이렇게 밝힌 점도 좀 영향을 줬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해시태그로 댓글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해시태그에서 뭐 세이브 바이칼, 그렇죠. 클린 러시아 뭐 이런 해시태그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이런 움직임으로 환경을 지키기도 하고 또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월드톡톡에 이런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네, 러시아의 환경 문제에 또 관심을 촉구하고 있고요. 제가 디카프리오만큼 좀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이칼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아쉽게도 뭐 외모는 비슷한데 네? 제가 영향력은 그만큼 안 되네요. 비슷하다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식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노래를 또 한 곡 골라오셨죠? 네, 어떤 노래를 고를까 하다가 첫 번째 배그패커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배그패커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히치하이킹이 필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히치하이커라는 제목의 노래를 준비했고요. 가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데미 로바토입니다. 네, 데미 로바토의 히치하이커 들려드리면서 이현웅 아나운서는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